여러분 안녕하세요. 1장 2026년의 교실 세계의 국면 시작합니다. 올해는 좀 특별합니다. 기술이 한 번에 움직이고 제도도 한 번에 움직이고 학생들의 경험도 한 번에 움직이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딱 세 가지 국면으로 이야기를 엮어봤습니다. 기술은 에이전트, 제도는 AI 기본법, 경험은 첫 성적표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해가 2026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질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죠. AI가 교실을 바꾸고 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잠깐 정말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하필 올해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세 단어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라는 질문에는 교실에서 실제로 달라진 장면이 답이 되고요. 왜? 라는 질문에는 하필 2026년이 복잡한 이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은 더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더 무거운 질문이에요.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로 이동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의 이야기를 누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같이 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오늘 1장이 다룰 4개의 질문입니다. 2장을 다 읽고 나면 선생님이 짚어가실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AI가 교실을 바꾸고 있다는 말이 그저 유행어가 아니라 역사와 근거를 가진 문장이라는 것. 어디서 근거를 잡을 수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왜 하필 2026년이 교육에서 가장 복잡한 해인지 기술제도 경험이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설계 요구사항이 됐다는 점이에요. 이는 곧 선생님이 수업평가 학부모 소통을 어떻게 설계하실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3가지를 챙겨서 가시면 뒤쪽 장들이 훨씬 읽기 편하실 거예요. 먼저 5년 전으로 가볼게요. 2021년과 지금을 나란히 놓는 겁니다. 학생의 손이 달라졌습니다. 교과서 대신 태블릿을 들고 숙제할 때 챗 GPT를 켭니다. 교사의 손도 달라졌어요. 학급 알림장을 AI로 먼저 쓰고 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가속도의 이유가 3가지 있어요. 도구가 좋아지면서 저렴해졌고 일과의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알림장이나 학습지처럼 매주 반복되는 일부터 대신하기 시작했죠. 셋째, 학생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써도 되나를 고민하실 때쯤 학생들은 이미 숙제에 챗 GPT를 켜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이동했습니다. 뭐 쓸 것인가? 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요. 그런데 어떻게는 무게가 다릅니다. 결정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수업 평가, 학부모 소통의 설계를 통째로 다시 그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교실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A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보실게요. A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십니다. 2021년 봄, 월요일 아침이면 지난주에 거둔 학습지 채점부터 시작하셨어요. 분수 나눗셈 풀이를 일일이 훑으시고 틀린 유형을 손으로 적으시고 학부모 알림장은 컴퓨터로 2시간에 걸쳐 쓰셨습니다. 2026년 봄, 같은 월요일 아침은 다릅니다. 채점 초안은 전날 밤 AI가 만들어 두었고 A 선생님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한 유형에 오답이 몰렸다는 점만 확인하십니다. 학부모 알림장도 AI가 쓴 초안의 2문장을 살짝 고쳐보내세요. 눈으로 확인하시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학급 전체 풀이에서 AI가 뽑아낸 요약과 이상 신호로요. 기계가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교사가 확인하셔야 할 일이 바뀐 겁니다. 5년 동안 바뀐 건 도구의 수가 아니라 교사의 눈이 가는 곳이에요. 핵심을 한 줄로 보시죠. 학급 전체의 풀이에서 요약과 이상 신호로 교사의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21년엔 선생님이 학급 전체를 직접 확인하셨죠. 2026년엔 AI가 뽑아낸 요약과 신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보는가가 달라졌어요.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교사의 몫이 됐습니다. 현장 1화 하나 더 보실게요. 2026년 3월 A 선생님 교실입니다. 학부모 상담 자리에서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아이가 숙제를 컴퓨터로 한다는데 다 AI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걱정돼서요. A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반은 AI가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되물으셨대요. AI가 뭐라고 알려줬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학부모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숙제를 아예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A 선생님은 막기보다는 흔적을 남기게 하셨다고 해요. 어떤 질문을 했고 AI 답변에서 무엇을 고쳤는지를 적게 하신 거예요. 그 흔적을 보면 아이가 정말로 생각했는지가 보입니다. 금지냐 허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사용의 흔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다음 장에서 풀어볼 출발점이에요. 그럼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교육에 AI가 들어온 이래 가장 복잡한 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중이고, 제도는 AI 사용이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됐고, 경험은 대규모 도입의 첫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보시면 그림이 반쪽입니다. 새 국면을 한눈에 보실게요. 기술은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 단계를 처리하는 단계로 넘어갔고, 대표 사례가 수준별 학습지 자동 생성입니다. 제도는 선택이 설계 요구사항으로 AI 기본법 시행과 EU AI 액트 적용, 그리고 AIDT의 지위 격하까지, 경험은 대규모 도입의 첫 성적표, 듀오링고의 AI 퍼스트 철회까지. 자세히 보실 부분은 2부 6장, 3부 12장, 그리고 3부 14장, 16장에 모아뒀어요. 지금은 큰 그림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먼저 기술의 국면부터 보시죠. 챗봇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 단계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로. 키워드는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입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AI는 질문에 한 번에 답하는 챗봇이었습니다. 학습지 초안을 만들어주는 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2026년의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여러 단계의 일을 이어서 처리해요. 명단을 읽고 분석하고 수준별 학습지를 만들고 학부모 안내문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단순한 효율 향상이 아닙니다. 교사가 AI를 쓴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인지 두 장면으로 보실게요. 장면 1, 초등학교입니다. 학급 학생 명단을 읽고 공통 오류를 유형별로 묻고 수준이 다른 피드백 초안 3가지를 만듭니다. 20분 뒤 학부모 안내문까지 도착하죠. 장면 T, 중학교 B 선생님입니다. 지난 퀴즈 결과를 보고 수준별로 다른 학습지 3가지를 만들고 학부모 안내문까지 작성합니다. 설명 2문장과 초안 3편만 직접 고치세요. 두 장면의 공통점은 결과물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여전히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겁니다.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표로 보실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에이전트로 갈수록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가가 설계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확인과 판단의 책임은 그대로 선생님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사의 일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직접 다 쓰는 일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일로요. 수업의 모양까지 달라져요. 자료 모으기가 순식간에 끝나면 수업은 자료 읽기가 아니라 자료 비판하기로 채워집니다.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교사의 보조자, 고등에서는 학생의 탐구 파트너에 가까워진다는 점이에요. 결과물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여전히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 경계는 잘 지켜주셔야 해요. 이제 제도의 국면입니다. AI를 교육에 쓰는 일이 철학의 문제를 넘어 법의 문제가 된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어요. 이 법이 뭘 바꾸는지 보시죠. 초중등 교육에서 AI로 학생을 평가하는 행위는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인간 검토, 설명 의무, 투명성 확보 3가지 조건이 붙어요.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남기고 점수와 근거를 학생이 볼 수 있게 하고 개입 사실을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 EU AI 액트도 본격 적용되었고 교직원의 AI 리터러시 의무가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3부 12장에서 같이 볼게요. 중학교 사회교사 C 선생님 이야기를 보실게요. C 선생님은 에세이 자동 채점을 도입하셨는데 고영향 AI의 3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최종 점수는 C 선생님이 정하시고요. AI가 낸 점수와 근거를 학생이 볼 수 있게 하셨고 학부모에게 도구가 점수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안내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못 쓰게 하는 법이 아니라 AI를 쓸 때 사람의 책임을 남겨두는 법이에요. C 선생님 내 학교 교무회의에서는 지침을 딱 3문장으로 정하셨대요. AI가 낸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AI가 점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에 넘기지 않는다. 법률 원문을 읽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만 정리할게요. AI가 점수를 매기면 안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AI 평가를 금지하지 않아요. 고영향 AI로 분류해서 인간 검토, 설명 의무, 투명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겁니다.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에요. 조건을 설계에 미리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설계 요구사항이 됐어요. 있으면 좋은 것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다릅니다. 평가에 AI가 개입하는가, 학생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가, 결과물에 AI 표시가 붙는가, 이 세 가지는 나중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쌓인 데이터와 습관을 되돌리기 어려워서요. 기술의 국면과 제도의 국면은 결국 교사의 알아야 할 것의 목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국면입니다. 대규모 도입의 첫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상향만 하지는 않습니다. 첫 성적표가 우상향만 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 겹침에 있어요. 기술이 좋아도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도입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가 불명확하면 학교보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먼저 흔들립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속도는 기술의 속도보다 느립니다. 첫 성적표는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왔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 사례, AI 디지털 교과서 AIDT를 보시죠. 목표는 2025년 8월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적 지위가 격화됐고 자체 중단 절차를 밟았어요. 예산과 정책 의지는 충분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한 것은 세 가지, 기술 성숙도, 현장 준비도, 데이터 거버넌스였어요. 실패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듀오링고 사례도 같이 보시죠. 2025년 4월 AI First를 선언했는데 2026년 4월 강제 요건을 철회했어요. 뉴욕시 교육청은 2023년 초 챗GPT를 금지했다가 같은 해 5월 철회했고 LA 통합교육부는 챗봇 애들을 도입했다가 운영사 파산으로 중단됐어요.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 간격은 아무리 큰 조직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없어요. 이세 국면은 서로를 민다는 그림을 보시죠. 기술이 제도를 앞서가면 법이 따라붙고 제도는 경험을 규제하며 경험의 실패는 다시 기술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시면 그림이 반쪽입니다.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가 교실을 바꾸고 있다는 말은 이제 유행어가 아니라 역사와 근거를 가진 문장입니다. 이 장을 다 읽으셨으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01, 5년 전과 비교해 내가 아는 교실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02, 에이전트와 챗봇의 차이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로 정리해 보시는 게 다음 장을 읽으실 때 훨씬 단단해지게 합니다. 질문 03, AI 사용이 설계 요구사항이 되었다. 는 말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04, 기술제도 경험의 세 국면 중 여러분이 만날 교실에 가장 먼저 다가올 국면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2부와 3부를 읽으실 때 길잡이가 됩니다. 질문 05, AIDT 사례와 듀오링고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요? 한 문장만요. 자기 학교의 예산 회의나 연수 계획에 대입해 보세요. 이게 가장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질문 06, 학생이 AI로 쓴 숙제를 발견했을 때 금지, 허용, 설계 중 어떤 태도를 취하겠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07,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평가 AI 사용 지침의 첫 조항을 정한다면 어떤 문장을 넣겠어요? 이 두 질문은 3부 14장에서 같이 풀어봅니다. 부록 2와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게요. 지금 펼치실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3권 보고서 읽기 가이드로 이 책 전체의 흐름을 다시 잡아주시고요. 다른 한 권은 교사 AI 사용 가이드라인 워크시트로 내 수업의 빈칸을 어디에 표시해 둘지 정해주세요. 이 책은 세 국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 출발점이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9년 미국 ADL의 Modernizing Learning입니다.
5년 전 청사진의 원문이에요. 둘째, 2023년 유네스코의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입니다. 두 권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링크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